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윙어로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뉴스가 굉장히 아쉬운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 레프트 윙어로 뛸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윙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필요한 선수,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가 스트라이커 그리고 6번,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역할이 확실히 좀 토트넘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죠. 그런데 자, 베르너와 존슨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 레프트 윙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단 이삭, 그러니까 지금 뉴캐슬에서 뛰고 있는 이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이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오프더볼 무브먼트랑 피니싱이 너무나 좋은데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뛰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윙어로 뛰어야 한다는 주장일까요? 아니면은 중앙 미드필더, 아니 중앙 공격수로 뛰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부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겟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컨시스턴시, 뭔가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윙어가 돼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스트라이커가 돼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서 뛰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직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자유롭게 자신의 그 중앙 공격수 자리를 뛰어본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오히려 이 맨시티의 상황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맨시티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졌습니다. 졌는데 혼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면은 혼란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의 주력 공격수이고 주포인데, 그런데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면 안 되는 경기였죠. 골을 넣었어야 했는데.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 골랑 21의 터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홀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많은 터치를 기록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골을 넣을 때 많은 터치가 필요한 선수도 아니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홀란처럼 많은 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홀란 같은 경우에는 5번의 패스만 했고, 그리고 나머지 터치들은 어떻게 보면은 빼앗겼거나 아니면 슈팅을 시도한 거겠죠. 한번 살펴보면은, 자, 패스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패스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패스 성공률 7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슈팅을 무려 5개나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효 슈팅은 단 하나밖에 없었죠. 단 하나밖에 없었고, 혼란이 어쨌건 지난 1, 2차전에 통틀어가지고 2번의 유효 슈팅밖에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을 이룬 횟수가 14번이나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패스를 준 횟수보다 공을 뺏긴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혼란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혼란이 1대1로 레알 마드리드랑 비겼을 때, 2차전이죠. 어디서 터치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 밑에서 터치를 한 횟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터치를 한 횟수가 무려 9번이나 되거든요. 9번이나 터치를 했고, 그리고 중앙 쪽에서 공을 받은 횟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이 모든 혼란의 터치는 슈팅 기회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때 혼란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마무리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혼란이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5번의 슈팅이나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한테는 굉장히 부러운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그러니까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슈팅 횟수는 0회였습니다. 0회.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엄청나게 많은 곳을 누비면서, 토트넘이 이제 밑에 쪽에서의 빌드업이 안 되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가담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혼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주하면서 나 여기 공 줘, 나 이거 마무리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혼란 선수거든요. 심지어 이번 시즌 자체의 어떤 히트맵을 살펴보면은 이 차이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혼란의 히트맵을 살펴보면은 골문 앞에서 거의 대기하고 있죠. 나 여기 공 줘, 내가 마무리할 거야,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혼란이고 이 나머지 뛰어다니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수비할 때 잠깐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올라올 때 기록된 히트맵일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여러분 보시면 자 공개합니다.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거의 뭐 공격 지역 전체 더불어가 이 수비 지역까지 이 밑에 있는 지역들까지도 빨간불이 다 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손흥민 선수는 다 누비고 다닙니다. 이번 시즌 힘들 수밖에 없죠. 아니 이 골 마무리를 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혼란이 지금 득점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 모든 역량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골을 몇 개를 넣을까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후방에서 그리고 중간에 이 미드필더진에서 이게 빌드업 할 때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손흥민의 빌드업 플레이가 뭐 손흥민이 홀드업을 잘 못한다. 등지고 이렇게 공을 받는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손흥민 선수에게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쨌건 이 혼란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봤을 때 뭐 전술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겠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역습에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역습을 할 때 또 역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비판이 나오기에는 지금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브래넌 존슨이나 아니면은 뭐 베르너 같은 선수들이 뛰어 들어갈 때 공이 들어가지도 않고 공이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되지도 않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공을 받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만약에 지시를 하는 감독이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 차라리 그냥 중간에 있어라. 21번의 터치를 기록하더라도 혼란이 이랬죠. 혼란이 평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터치가 뭐 20 몇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패스를 뭐 터치를 많이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터치 일반적인 횟수가 20.3회. 이번 시즌 평균입니다. 터치를 20.3회를 평균적으로 해도 지금 리그 20골 이상을 넣을 수 있다. 왜냐면 이 대부분의 터치가 골 기회이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도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고 마무리 능력이 좋다면은 사실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크게 듭니다. 여하튼 혼란의 상황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좀 잘못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공격수로 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